와이타임스 뉴스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아셔야 될 뉴스,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들만 콕콕 찍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북한군이 우리 GP에 총을 쐈는데도요, 문재인 정권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3일 오전 강원도 비무장지대 DMZ 내 한국군 최전방 감시 소초죠. 이 GP라고 그러는데요. 이 GP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건강 이상설이 돌았던 이 김정은이 20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터진 일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오전 7시 41분 중부전선 최전방 감시소초 이 GP에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피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측 인원과 장비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북한군의 도발은 북한군 GP에서 사격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함께 10여 발씩 2차례에 걸쳐서 대응 경고 사격을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거부를 했습니다. 북한군 DMZ 내 총격 도발, 이게 2014년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것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자, 뉴스 어객입니다. 오늘의 뉴스에 대한 Y타임스의 시각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문제는 북한군의 총격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반응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날 의도적 도발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북한 GP 총격 사건을 옹호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어떤 무기로 도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미사일도 아니고 북한군의 탄피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중이랍니다. 심지어 답변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답변이 곤란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답변이 곤란한 겁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국방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북한군의 우발적 총격이라면 정확하게 우리 GP 외벽에 북한군 총탄이 꽂힐 수 있을까요? 그게 의도적 조준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근거는 과연 뭡니까? 북한군이 우리 측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북한 편들기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번 북한의 도발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그러면서도 9.19의 정신은 남북한이 이와 같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했고요.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지만 의도성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지만 북한에서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북측의 말을 일단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인내심이고 이해심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북한이 해명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상대로 북한은 4일날 GP 총격에 대한 해명은 없이 남조선 당국은 북침 전쟁 준비를 위한 무력 증강과 군사적 대결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을 비난했습니다. 4일 그랬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가 이날 변명할 수 없는 반민족적 죄악이라는 기사에서 반공화국 고립 압살 책동에 광분하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우리 민족의 이익을 해친 남조선 당국의 죄악은 그 무엇으로서도 가리울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동안 김정은이 잠적했다가 다시 나타날 때마다 북한은 대남 도발이라는 불장난을 해왔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 이후 2주 이상 공개석상에 사라졌다가 11월 23일 남북 접경 지역인 서부전선의 창린도 방어부대를 찾아가지고 해안포 발사를 지시했었죠. 이건 북한이 어떻게 우리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9.19 남북 군사합의입니다. 이걸 대놓고 위반한 거죠. 지난 2017년 7월 4일 북한이 ICBM급인 화성 14형을 발사하기 전에도 김정은은 13일간 행적을 감췄었죠. 5월 1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하기 전에도 8일 넘게 공개 홍보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도발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DMZ 내에서의 사격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북한 고위층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 북한군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인 서해 창린도에서 김정은 지시로 해안포를 쐈을 때도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군에 대해서 직접 타격까지 했습니다. 5년 만입니다. 그런대로 그저 북한 감싸기에 급급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도 그저 분석 중이고 심지어 우리가 미사일 더 많이 쐈다 그러면서 북한을 적극 옹호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김정은 정상복귀 촉포를 날린 것이다, 이런 대깨문의 코멘트가 나오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여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20여일 만에 복귀에도 청와대는 심혈관 시술 따위는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 마치 북한의 대변인 양 김정은 건강에 대해서 적극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위중설, 사망설을 제기했던 야당 인사를 향해서 거짓 선동, 국민적 재앙이라고 맹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의혹을 제기한 것은 그들만 아니었죠. 전 세계가 수많은 의혹들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김정은 건강 아무 이상도 없고 스텐트 시술을 한 적도 없다라고 말하는 청와대하고는 뉘앙스 자체가 다릅니다. 아마도 청와대부터 정권 자체가 이렇게 김정은 철벽 방어에 남쪽을 향한 도발까지 감싸는 이유는 또다시 남북대화를 통해서 평화쇼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2022년 대선을 향한 멋진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런 문재인 청와대의 허튼 생각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만 상해가고 있고 더불어 우리의 국가안보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GPS의 총격 사건은 북한 도발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최근 미그 전투기를 전방 배치하고 있고요. 출격 횟수도 두세 배 늘렸습니다. 북한의 경제난 돌파를 위한 김정은식 정면 돌파 노선으로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때도 북한 감싸기를 과연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 와이타임스 뉴스였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한 줄평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